알겠습니다. 저는 영어 선생님이고요. 제 이름은 이얼이에요. 이얼 선생님이고요. 그래서 위에 상당 이상 이얼 써놨는데 좋아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쭉 살았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미국에 쭉 계셨고 누나, 형, 동생도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쭉 살고 지금 한국에는 저랑 형만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쭉 하시면서 거기서 계속 계셨는데 저 날 때쯤에 한국에 오실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한국에 잠깐 와서 저를 이제 낳고 그 다음에 다시 미국을 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증언이 엇갈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제 엄마 아빠의 말에 의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깐난애기니까 키워주겠다 라고 하셨다고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말에 의하면 엄마 아빠가 이제 다시 미국 간다 그래서 응 안녕 잘 가 그러고 이제 갔는데 대문 닫고 나갔는데 저쪽 방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두고 갔다 뭐 이렇게 해서 어쨌건 증언은 엇갈리지만 팩트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혼자 한국에 살았고 형제들이랑 아빠 엄마는 계속 미국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만 결혼을 안 하고 형제들은 다 결혼해서 애기들이 있는데 애기들은 다 미국에 있어서 한국말을 아예 못하고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랑 한국에 살다가 이제 영어 선생님이 됐어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온 집안 사람들이 영어를 다 그냥 원어민이니까 자동으로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 이걸 왜 몰라 사람인가 막 이러면서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 전날 나 그 중학교 때는 누나랑 동생이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동생한테 물어봐야지 않으면 위에다 물어보면 혼나니까 내가 모르면 혼나니까 시험 전날 동생한테 이거 뭐야 이거 물어보면 동생이 설명을 제대로 못 해주는 거야. 이거 왜 3번이야? 그럼 그냥 3번이야 그러고 4번은 왜 안 돼? 그럼 그거 웃겨 이러고 그래서 원어민한테 영어를 배우는 게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집에서는 또 영어를 쓰니까 영어를 이제 한국에 있지만 그래도 영어를 못하지는 않았는데 그치만 원어민의 그 느낌이라는 거가 되게 막 싫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중학교는 역삼중학교를 나왔어요. 역삼중학교가 어딨냐면 대치동 학원가가 그 한티역 롯데백화점의 시작인데 롯데백화점 바로 옆에가 역삼중학교예요. 그러니까 역삼중학교 이쪽 담벼락부터 대치동 학원가 시작이에요. 중학교 때 이제 시험을 보는데 우리 학교 애들이 공부를 진짜 잘하는 거야.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는 미국에 살다 온 경험이 있고 3분의 2 정도는 이제 학원에서 살다 온 애들이라 영어를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막 되게 시험 문제가 어려웠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처음 시험을 봤을 때 영어가 92점이 나왔거든. 되게 잘 본 거냐 못 본 거냐 92점이 괜찮은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 나는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나보다 시험을 못 본 애가 우리 반에 3명밖에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뒤에서 4등을 한 거예요 첫 시험에. 그래서 엄청 혼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원어민한테 영어 배우는 거는 그만하겠다. 왜냐면 학교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가 원어민적인 어떤 영어랑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가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면 중학교 때예요.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가면 내신 공부하느라 영어 실력을 많이 높일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영어 공부를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게 팩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영어 시험이 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영어 시험 여러분 인생 전체에서 뭘까요? 무슨 시험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수능일 것 같지?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시험.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영어가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내신 시스템이 바뀌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진학하게 될 고등학교에서
현재는 1등급, 내신 1등급은 4%를 줘요. 근데 물론 여러분 때는 10%까지 늘어날 겁니다. 10%를 1등급을 줄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나 수능 1등급은 좋아. 고1 모의고사로 해볼게요. 고1 모의고사 1등급은 몇 퍼센트 정도 나오게 한 학교에? 고1 3월에 딱 들어가면 모의고사를 보거든. 1등급 몇 퍼센트 나오게? 60% 정도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1 모의고사 너무 쉬워요. 고2까지는 모의고사가 되게 쉬워. 그래서 고1, 고2 모의고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1등급은 10%밖에 안 줘, 내신은. 근데 모의고사 1등급은 60%를 줘. 그 얘기는 뭐냐면 모의고사 1등급 안에 내신 1, 2, 3등급까지 다 들어간다는 얘기야. 바뀐 상태야.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러면 지금 너네는 이걸 공부해야 돼, 이걸 공부해야 돼. 이걸 공부해야 돼요. 이거를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인생이 행복해져요.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러면 그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어려운데, 엄청 어려운데 여러분이 어느 학교를 가냐와 상관없이 무조건 어려워요. 여러분이 자사고 특목고를 가도 어려울 거고 일반고를 가도 쉽지 않습니다. 자, 근데 내신이 어려운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하나는 서술형의 비중이 꽤 크다라는 거고요. 이게 서술형이 크면 영어로 글 쓰는 거니까 나는 영어로 글 쓰는 거 괜찮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어로 글을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써야 돼. 미국 사람이 원하는 대로 쓰면 안 돼.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답을 써내야 돼.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일단 처음엔 좀 많이 힘들어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범위가 엄청 많아요. 시험 범위가 되게 많아요. 중학교 때는 뭐 교과서 한 2과 정도에다가 뭐 만약에 뭐 프린트가 좀 들어간다 그래도 뭐 프린트가 10장은 안 넘죠. 근데 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지문이 여러분들 요 근처에서 가게 될 학교들은 모의고사 지문이 진짜 제일 적은 학교가 한 50개 정도 들어가고요. 보통은 한 100개 정도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 학교는 150개 넘는 학교도 있어요. 모의고사 지문 150개가 시험 범위라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많이 하라는 얘기일까? 공부를 조금 하라는 얘기일까? 시험 범위가 왜 그렇게 늘었는지 알아? 왜냐면 애들이 시험 범위 조금 주면 중학교 때처럼 다 외워. 그래가지고 영어를 잘하는 애랑 못하는 애랑 실력이 섞여가지고 차이가 안 나요. 그럼 학교에서 되게 좋을까 싫을까? 싫어요. 왜냐면 잘하는 애가 처음부터 끝까지 1등급을 1111을 찍었으면 좋겠거든. 근데 영어는 못하는데 성실한 친구가 1학년 때 1등급 받고 2학년 때는 조금 안 성실했지만 영어를 잘하는 애가 1등급 받고 막 이러면 나중에 애들이 서로 등급이 다 섞여가지고 이게 학교에서 원서 쓰기가 쉽지 않거든. 그래서 그냥 시험 범위를 왕창 늘려서 어디 외울 테면 외워봐라. 외울 수 있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성실함을 약간 과소평가하는 거지. 이걸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죽도록 외워가지고 시험을 보는 애들이 생기거든.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래 그 정도로 외웠으면 점수를 줄게 하고 포기할까 아니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많은데 시험 범위에서 80% 출제하고 시험 범위 외에서 20% 출제한다. 처음 보는 걸 시험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는 애는 80점 맞아요. 4% 등급 나눌 때 80점이면 얘는 4등급이야.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래서 내신을 성실하기만 한 애는 4등급, 진짜 잘하면 3등급 정도 나오고 1, 2등급은 그냥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받아요. 그래서 사실 요 전체를 잘하려면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알았죠? 영어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 그것도 좀 좋은 학교에서 최상위 내신을 판별하는 그런 데 필요한 능력이 뭔지를 이제 수업에서 전반적으로 다뤄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위의 학년들부터 처음 시작되는 거가 이제 그 영어로 글 쓰는 그 평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문제도
뒤에 보면 뭐에 대해서 써라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긴 것들도 나와요. 그래서 아예 그냥 통으로 에세이를 하나 써야 되는 그런 형태까지 아마 시험에 들어 녹이는 학교도 있을 거고 시험과 별도로 그거를 따로 평가하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 평가를 해야 이건 좀 슬픈 얘기지만 교장 선생님들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내년부터 시행인데 대치동의 고등학교 몇 개들은 올해 고1부터 내년도 거를 미리 적용을 했어. 그래가지고 영어로 글 쓰는 그런 시험이 벌써 고1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이제 전국으로 확대가 될 거고 여러분들 때는 그게 당연한 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글을 쓰는 연습을 좀 해야 돼. 그래서 실력 플러스 영어로 글쓰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외국에 좀 살다 온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어를 되게 편안하게 구사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어가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영어로 글쓰기라는 거는 모두에게 평등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잘하는 애도 이거 쓰기 힘들어요. 영어를 잘 못하는 애도 쓰기 힘들지만 또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말로 하는 영어를 입부자를 써서 구어체라고 해. 근데 학교에서 평가하는 영어는 글로 쓴다 그래서 문어체라고 하는데 요 라이팅 스타일의 딱딱한 글을 그냥 친구랑 대화하는 영어가 아니라 그 약간 책에 나오는 듯한 말투로 쓰는 거 요거를 이제 배워야 되는데 요거를 사실 여러분이 배워볼 기회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영작 수업이 보통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글 자체를 암기하게 시킨다거나 아니면 어떤 글을 구성하는 개요 짜는 것까지만 배우고 글은 네가 써 이런 식으로밖에 못해요. 대부분이. 왜 그러냐면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있잖아. 옛날에 어떤 선생님이 영어를 진짜 아예 모르는 사람이 처음부터 영어로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모든 내용을 다 만들어서 그 지적재산권을 걸어가지고 그거를 다른 선생님들이 쓰면 막 가가지고 막 간판 내리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래갖고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영어로 글 쓰는 걸 강의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열심히 강의를 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걸리면 간판 내리려고 그럴까요? 아무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화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 못된 선생님이 내가 아니면 안 되겠지. 저예요, 저. 제가 너네 몇 년생이에요? 10년? 아, 진짜야? 2010년생이야? 우와, 제가 2010년에 그래? 2010년생이야? 와, 됐다. 제가 2010년에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 1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2011년이다. 2011년에 그 책을 썼어요. 영작하는 책을 쓰고 그 다음에 EBS에 보면 EBS 수능 방송이 있고 EBS 영어 방송이 있고 EBS 언어 방송 이렇게 3개가 있거든. 그 3군데에서 동시에 연락이 와가지고 거기서 영작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EBS I, EBS E, EBS 랭귀지 요 3군데에다가 제 강의를 하면서 그거를 지적재산권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못해요. 저밖에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도 많을 거고 그리고 혹시 살다 온 친구들이어서 영어가 말로 더 편한 친구들은 그동안 학교에서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이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만 영어 공부를 해서 좀 어떤 영어를 더 유창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답답했다 하는 친구들은 거의 원어민에 가깝게 제가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살다 왔잖아? 그러면 지금 가서 한 3년 있는 것보다 저랑 1년 공부하는 게 훨씬 원어민 그리고 그 아카데믹한 영어를 구사하는데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만약에 여러분이 제 수업 듣는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아주 행복하게 영어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 사실 뭐 시간이 짧아서 영어로 글 쓰고 막 이런 걸 막 가르쳐 주기는 좀 힘들고 제가 대신에 영어로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팁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풀었던 문제들이 풀면서 너무 쉽다라는 사람도 있고 조금 까다롭다라는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이런 류의 문제들은 이제 죽을 때까지 다시는 안 틀리게 만들어 줄게요. 그러고 집에 가면 되잖아, 그지? 좋아. 제가 서술어라는 것만 정리해 볼 거예요. 영어에는 서술어라는 애가 있어요. 서술어가 뭔지 알지? 누가 뭐 했다 할 때 그 뭐 했다 그걸 서술어라고 하는데 영어의 서술어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리고 뭐 문법성은 어떻게 가지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사실 많이 알아요. 근데 들은 건 많은데 그게 막 머릿속에서 꼬여 있을 거야. 그래서 이것만 정리해 줄게요. 제가 오늘 하는 내용은 아마 여러분이 못 들어봤을 건데 여러분이 여기서 들어봤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것도 지적재산권에 포함되어 있어서 누가 따라했으면 제가 거기 갔다 와야 돼요. 알았지? 꼭 수업을 하고 나면 친구들이 나한테 유튜브 주소를 보내줘. 이걸 막 따라서 하고 있는 선생님이 있거나 막 이러면 그 주소를 나한테 보내주더라고. 그러면 저도 이렇게 친절하게 메일을 쓰죠. 뭐 하시는 짓이에요? 이러면서 한단 말이야. 근데 한번 안 들어봤으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 배우면 되고 그 다음에 들어봤다 그러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자, 일단 영어의 동사를 읽고 쓰는 법만 오늘 끝내줄게요. 읽고 쓰는 법. 자, 오늘 영어로 동사를 읽는 법, 동사를 쓰는 법을 할 건데 한 15분에서 20분만 더 할 거거든? 그렇지? 그러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잖아. 그 시간 동안에 지금 현대 지구상에서 쓰이고 있는 영어 동사의 몇 퍼센트 정도를 제가 끝내주면 될까요? 한 70% 정도 끝내주면 괜찮을까요? 80% 정도 끝내주면 괜찮을까요? 어느 정도 끝내줄까? 80 정도면 만족해? 근데 100%를 끝내줄 거예요. 맞죠? 지구상에서 사용되는 모든 동사 100%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모든 동사를 100% 읽고 쓰고 하는 법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것만 딱 정리하고 가세요. 15분 만에 그걸 할 수 있다는 건 사실 거의 15분 있다가 이제 결정이 날 거야. 아, 저 사람은 사기꾼이구나 이거나 와 진짜 되네 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그치? 그러니까 15분만 딱 집중해서 한번 보자고. 이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I have been waiting for you. 노래 가사가 있어. 자, 여기서 동사가 보통 밑줄을 그을 때 이렇게 밑줄을 그을 거야. have been waiting. 일단 먼저 한번 물어볼게. 자, 여기 동사가 have been waiting인데 이거 동사 몇 개 있는 거야? 동사 하나야, 두 개야, 세 개야? 하나예요. 하나야. 하나의 동사가 이렇게 세 단어로 이루어져서 하나의 동사를 만들거든. 왜 이런 짓을 했는지를 이제 한번 볼 건데, 자,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애는 have일까, bene일까, wait일까? wait이죠. 어이 똑똑해. 얘가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야. 그럼 앞에 있는 애들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문법적 기능어라고 하는데 옷을 입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더우면 뭐 이렇게 잠바도 있고 그 위에 또 뭐 코트도 있고 그 위에 막 조끼도 있고 막 껴입을 수 있잖아. 더우면, 그지? 그런 것처럼 웨이시 진짜 동사인데 얘가 옷을 입어요. 다양하게. 그러면 그 문법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분석해내면 되는 건가? 알았지? 자, 그럼 김치 먹어요? 아, 먹어? 오, 하긴 나도 중학교 때 먹었구나. 초등학교 때 김치를 안 먹었구나. 맛없어요. 막 이러면서 안 먹었어. 근데 중학교 좀 되니까 김치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배추김치가 더 좋아? 깍두기가 더 좋아? 배추김치요? 그래. 저는 어렸을 때는 깍두기를 좀 더 좋아했던 것 같아. 그래서 깍두기로 한번 해볼게요. 깍두기를 썹니다. 어떻게 썰으냐면 동사가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 근데 묶어서 하나잖아. 그럼 이렇게 사이를 잘라. 그리고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 깍두기처럼 깍둑깍둑 썰어요. 그 다음에 요 밑에다는 동사 원형을 씁니다. 자, 그럼 웨이팅의 원형은 뭐야?
weight죠. 자, 위에다는 사용된 형태를 쓸 거야. weight라는 애가 뭘로 쓰였어? ing로 쓰였지? 그럼 그냥 ing라고 쓰면 돼. 자, be는 원형은 뭐게요? be예요. 자, 근데 얘는 어떤 형태로 쓰이는 거냐면 동사의 상당 변화 중에 요 be는 첫 번째야, 두 번째야? 세 번째. 세 번째죠.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과거 분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만 줄여가지고 P.P.이라고 써요. 그렇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PP라는 거가 조금 그닥 좋은 말은 아니거든. 그래서 난 안 쓰고 싶긴 한데 그래서 동사의 상당 변화의 세 번째다라고 해서 저는 루트 3이라고 쓸게요. 뭐 여러분 PP라고 써도 돼요. 그렇지? 루트 3이라고 할게. 그래서 1단 변화를 루트 1이라고 하고 2단 변화를 루트 2라고 하고 루트 3이라고 해. 자, have의 원형은 have인데요. 맨 앞에 칸에는 시제를 써주면 돼. have는 현재로 썼네요. 그래서 현재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진짜 동사는 wait야. 나머지는 이렇게 사선을 그으면 앞에서부터 읽으면 돼. 현재야. 그 다음에 have 플러스 pp 우리가 뭐라 그러지? have pp 이걸 완료라고 해요. 알았죠? 그게 문법적인 약속이야. 그 다음에 BING를 우리 뭐라 그러지? 진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현재 완료 진행이라고 불러. 알았지?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문법 공부를 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로 글을 쓰고 싶다 그러면 얘네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알았지? 자, 진행이래요. 진행이면 기다린다야 기다리고 있다야. 기다리고 있다예요. 완료면 지금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다예요. 어디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다야? 현재니까 지금까지 계속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노래 가사니까 난 아직도 널 기다리고 있어 정도가 되겠지. 됐어요? 근데 예를 들면 뭐 누가 이렇게 만나다가 헤어졌어. 그래가지고 나랑 다시 만나줬으면 하고 기다리다가 한 3일 전부터 때려쳤어. 알았지? 그러면 그 사람이 야, 너 왜 나 안 기다렸어? 그러면 야, 내가 3일 전까지는 기다리고 있었었지 라고 하려면 얘만 과거로 쓰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게 중학교 3학년 때도 문법으로 내신 문제 나오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너무 잘 나오는데 중학교 때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나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그지? 그러면 I have 그 다음에 been waiting for the bus 이런 말이 있다고 해봐. I've been waiting for the bus 이렇게 했다고 해봐. 그러면 버스는 지금 온 거야? 아직 안 온 거야? 아직 안 온 거야. 까지 괜찮지? 이해되지? 중학교 때는 I've been waiting for the bus 나오는 그 뒤에 시간부사 표현이 뭐가 나오냐라는 문법 문제만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 문장이 써있을 때 버스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이게 더 큰 그림 안에서는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보고 이제 접근을 하면 쉬워져. 그래서 동사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깍둑깍둑 해가지고 밑에는 원형 뒤에는 살펴볼 때야. 자, 그러면 문제는 읽어라가 아니고 써라였지. 그쵸? 그럼 쓰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 쓸 때는 우리 누나가 맨 위여서 누나는 이제 결혼을 좀 일찍 해가지고 애기들이 여러분 또래가 우리 누나 애들은. 근데 우리 누나가 되게 애들이 뭘 먹는 거에 되게 뭐라 그럴까 그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 그래가지고 전에 애들이 한국 놀러 와가지고 내가 배달의 민족에서 떡볶이를 한번 시켜줬거든. 그랬더니 누나가 되게 좋아할게 아니면 이랬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나는 조카들이 떡볶이 먹으면 막 되게 행복해하고 그래서 누나가 고마워할 줄 알았거든. 그랬더니 내가 떡볶이 사줬더니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는 다르구나. 엄마라서 애들이 좀 몸에 좋은 걸 먹어야지 좋은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안 사줬을까요? 아니면 몰래 계속 사줬을까요? 원래 계속 사줬죠. 원래 삼촌은 그래요. 그래서 원래 계속 사줬어. 근데 어쨌건
여러분들이 배달의 민족 주문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이 이제 배달의 민족 주문이 이러고 띵동 들어오거든? 그러면 알바생이 뭐 할까요? 그 주문 딱 들어오자마자 그릇부터 꺼내겠지. 그릇을 딱 꺼내. 그 다음에 어떻게? 떡볶이를 담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뚜껑을 이렇게 덮겠죠. 그 다음에 딱 포장을 하겠지. 그지? 자, 요 과정을 잘 기억해. 그릇을 놓고 떡볶이를 담고 뚜껑을 덮고 포장을 하는 거야. 됐어? 담고 넣고 올리고 이제 누르는 거야. 포장하는 거야. 까지 됐지? 자, 그러면 쓸 때는 자 이거 1번부터 써볼게. sing이라는 동사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동사를 써. sing. 됐지? 그 다음에 요 바로 앞에가 그릇이야. 됐죠? 요 위에다 뭘 올릴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뭐래? 과거 완료 진행 능동이래요. 능동태는 영어에 모양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쓰면 그냥 능동이야. 그래서 능동 지우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뭐 있어? 진행이지. 그러면 진행을 써야 돼. 진행이 영어로 뭐게? 비ING죠. 그래서 앞에다가 B를 담고 요 위에다 ING를 올리면 돼. 됐죠? 그 다음에 완료래. 완료는 또 앞에 그릇. 자, 완료는 영어로 뭐게? have, 부피 have 룩삼이야. have 참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과거래. 그럼 요 앞에다가 그냥 과거 이렇게 써주면 돼. 됐지? 그런 다음에 눌러. singing. 그 다음에 been. 그 다음에 had. 이렇게 되겠네. 됐죠? 해석하면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과거 기준으로 이전보다 과거까지 계속 노래 부르고 있었다. 됐죠? 이런 말을 언제 쓸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성악 전공을 한다고 합시다. 성악 공부를 해요. 근데 집에서 야, 너 왜 노래 연습 안 해? 그럼 나 방금 전까지 계속 부르고 있었거든? 이런 얘기를 해. 그죠? 아까부터 계속 부르고 있었거든? 이렇게 써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일단은 문법의 이름을 알고 올바른 모양을 쓸 수 있느냐, 그 다음에는 해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미래 완료 수동이래요. 그럼 다시 sing. 수동이래. 그럼 어떻게 해? B 루트 3이야. BPP. B 루트 3이 수동입니다. 그 다음에 완료래요. have 루트 3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미래래니까 will have been sing, sang, sung 이겠죠? 그러면 되겠네. 됐어요? will have been sung.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독립 한 2년 전쯤에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죽더라도 언젠가 우리나라에 광복이 되어서 애국가가 온 나라에 울려 퍼지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 다음에 we 뿅 together 그랬는데 과거 능동이래. sing. 근데 능동이면 어떻게 한다?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랬지? 그러면 그냥 위에다 과거만 써주면 돼. 됐죠? sing의 과거형은 뭘까요? sang. 이렇게 써주면 돼. 그래서 we sang togeth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 자, 그러면 이제 find로 과거 완료 수동을 쓸 건데 여러분이 답을 썼을 수도 있지만 지금 요거 필기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과거 완료 수동 find하고 현재 진행 수동 find를 한 번만 더 써본다면 요 표대로 그려서 한번 써봐봐. 알았지? 답이 맞았어도 요 표대로 한번 그려서 써봐봐요. 그런 다음에 맞춰줄 거야. 4번하고 5번 고!
표를 처음에는 그려서 한번 씁니다. 동사 쓰고 담고 올리고 누르고 자 봅시다. A solution to the problem 뿅뿅 by ER 해놓고는 find를 과거 완료 수동으로 쓰래. 자 그러면 find 과거 완료 수동이니까 수동 뒤에서부터 갈게요. 담고 올려야지 수동이니까 B 루트 3이고요. 완료래요. 담고 올려야 되니까 have 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래요. 그럼 착착착 눌러. 그러면 had been found가 되겠죠? 언제 쓸까?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 근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이미 발견했어, 발견됐어. 근데 과거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그 해결책이 발견되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수동으로 간대요. find를 현재 진행 수동으로 갑니다. 수동이래요. B 루트 3 PP 써도 되고요. 진행이래요. 진행이 뭐야? ing야 bing야? bing지? 그 다음에 얘가 현재. 자 그러면 주어 한번 볼게. 주어 누구예요? On alternative source of energy. 얘는 몇 인칭이야? 단수야 복수야? 그러니까 비동사의 현재형 주어 3인칭 단수면 is being found. 자 그럼 이거 해석을 하면 find 해 돼. find 하는 거야 found 되는 거야? 되는데 지금 found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개발 끝났어? 아니면 계속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이야? 가고 있는 중이겠지? 이해됐어요? 그렇게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단 1, 2, 3, 4, 5를 여러분들이 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현존하는 모든 동사의 모양에 대해서 다 만들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게 됐어. 맞죠? 근데 몇 번 더 연습을 해봐야 될 수도 있거든? 그러면 너네가 이제 이렇게 썼는데 혹시 맞았는지 틀렸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를 내고 쓴 다음에 탁 찍어갖고 선생님한테 카톡을 보내면 제가 채점을 해주겠죠? 아니에요. 안 해줘요. 뭐예요 선생님? 여러분이 써.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is being found. 썼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find의 현재 진행 수동이네. 이해돼요? 여러분은 쓰고 읽는 걸 동시에 배웠기 때문에 이제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직접 쓰고 직접 채점하면 되세요. 그치? 그러면 영어에 존재하는 모든 단순 서술어는 그냥 끝난 거야. 문법성을 판단해라. 요 밑에 쓰여있는 동사가 모양이 맞는지를 봐라. 올바르게 고쳤어라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사실 여러분이 틀릴 일이 없는 게 되겠죠. 까지 됐어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더 고급 서술어를 활용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문법적으로 이런 서술어 뒤에 뒤에 투부정사가 붙는다든지 ing가 붙는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거는 차차 배워가자고요. 그것도 되게 쉬워요. 알았지? 그래서 영어 공부를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는 약속한 시간이 딱 됐으므로 여기까지 할 건데 여러분들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카카오톡에서 친구 찾기 해갖고 2열 선생님 치면 내가 나와요. 알았지? 이게 원래 2열로 했었거든?
근데 그랬더니 그 돈 내고 계정을 사는 거야. 그래서 2열 계정을 샀다? 그랬더니 검색을 2열 했더니 2열 산 중국어 학원이 1등에서 20등까지 있어가지고 내가 검색이 안 돼. 그래서 2열 선생님으로 새로 샀어요. 그러니까 카톡에서 2열 선생님으로 할 때 혹시 인스타를 하시면 인스타에서 2열 쌤과 이렇게 치고 아마 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친하게 지내고 저는 사이좋게 아주 즐겁게 미리 만드는 고등학교 내신 1등급 저는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점토요일날 날도 추운데 어제 놀고 왔는데 수업 들어줘서 고맙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끝나면 박수로